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됐고 울진은 의성 청송 영덕에, 군위는 대구 동구에 합구됐습니다. 봉화의 한국펫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등과 손을 잡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 증원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수회는 대학 총장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의료 공백에 대비한 비상대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산불 예방과 현장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회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4개 선거구가 구역이 조정됐습니다. 분구 논란이 일었던 안동 예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보다 한 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한 석 줄어든 46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획정안의 인구 범위는 하한 13만 6,600명 이상, 상한 27만 3,200명 이하로 대구 경북은 의석수 변동 없이 25석 그대로 유지됐고 4개 선거구 구역만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대구 동구와 합구됐고 군위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울진군이 합구됐습니다. 따라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군은 영주 영양 봉화군으로 군위 의성 청송 영덕군은 의성 청송 영덕 울진군으로 조정됐습니다. 분구 논란이 일었던 안동 예천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기존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 방안을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해당 지역 출마 후보자는 물론 지역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봉화군에서는 한국펫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지역 전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정주를 연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펫고등학교. 지난 3년 동안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평균 3대 1에 달했는데 특히 전교생 133명 중 113명이 경북 이외 지역 출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펫고가 있는 봉화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 유입과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문제는 졸업 후 지역에 남는 학생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기관, 산업체, 공공기관 등 60여 개의 단체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펫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 학업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국펫고도 신입생 정원을 늘리고 교육 과정을 개편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자체와 산업체 그리고 학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로 올해 10곳 등 2027년까지 전국에서 35곳을 지정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생에게는 지역에서 취업하고 학교는 외부 인프라를 연계하여
현장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은 맞춤형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여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6개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선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문제를 겪는 봉화군도 한국백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원 등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준공을 앞둔 백두대간 힐링팻 빌리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숙박시설과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어 인재채용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펫 관련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펫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젊은 인재의 외부 유치를 최소화해야 지역 특화 교육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단합이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의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의과대학 입학 증원과 관련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대 의대 교수회는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교육 여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서 경북대학교 총장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119 구급활동 점검과 봄철 산불 예방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소방지휘관 회의를 4일 도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경북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 등 도내 소방지휘관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119 비상대책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상황에 따라 구급 상황 관리 수보대 증설과 응급 환자 이송 모니터링 등의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 대책, 저출생 극복을 위한 119 아이 행복 돌봄터 확대, 재난 대응 현장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4.10 총선이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 윤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상황 살펴보고요.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점점 선거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역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지난 3일까지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 중 18개 선거구에서 공천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대구에선 서구 김상훈, 북구 을 김승수, 수성구 갑 주호영, 수성구 을 이인선, 달서구 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의원 등 6명이 살아남은 반면 중랑구 도태우, 달서구 갑 권영진 후보가 공천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했습니다. 경북은 상주 문경 이미자, 포항 북구 김정재, 경주 김석기, 김천 송원석, 구미갑 구작은, 영천 청도 이만희, 고령 성주 칠곡 정희용 의원이 22대 국회 재입성 가능성을 높인 반면 영주 영양 봉화 인종득, 경산 조지연, 포항 남구 울릉 이상휘 후보 공천으로 새 인물이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군요. 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천 결과를 보면 18개 선거구 중 13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재공천율이 72.2%에 달하는데요. 남은 7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 교체되더라도 재공천율은 5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엔 36%가량만 재공천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2016년이나 2012년에도 50%를 채 넘기지 못했다는 걸 고려하면 역대 가장 많은 현역 생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선이 이루어진 12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에서 현역이 생환한 만큼 남은 선거구 중 경선을 채택하는 곳이 늘어날수록 현역 생환율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직 공천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5곳은 국민 추천제 도입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재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를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우리 지역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73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 중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29일까지 2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에게까진 정상 참작한다고 했지만 일부 전공의들에겐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하는 등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나섰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4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6월 말부터 전임의들의 계약도 종료될 예정이라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구시도 포함이 됐죠. 네, 지난달 28일 정부는 대구시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대구에선 강동고, 경북여고, 다사고, 포상고, 군위고 등 5곳이 모두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되면 지자체나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심화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5년간 매년 2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의 특례도 적용받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동문고와 하원고도 올해 중 자공고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시가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적 봉사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경주 거주 봉사자입니다.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봉사자와 함께 배우자도 지원합니다. 경주시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60만 원, 5년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안동시가 남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준공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사업비 38억 4천만 원이 투입돼 나무 행복누리센터 신축, 주차장 조성, 안전보행로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됐습니다. 신축한 나무 행복누리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630여 제곱미터로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갖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사과와 배 재배 농가에 공급합니다. 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한 그루에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원에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센터는 꽃이 피기 전인 3월 중하순경에 1차 방제를 하고 개화 후 만개 5일 사이에 2차, 만개 후 10일부터 15일 사이에 3차, 생육기인 5월에서 6월에 4차 방제를 하는 등 반드시 살포 시기에 맞춰 방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